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계속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경 지식을 쌓는 게 그것이 학업 역량이고 전공 적합성이고 또 그게 진로 역량이다.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헷갈려 하거나 또 헷갈려 하는 게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 두 개 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은 냉정히 따지면 같은 거예요. 다만 굳이 따지자면 내가 국어국문학과 가는데 국어 성적이 제일 안 좋은데도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한다. 이런 학생이 가끔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국어국문학과는 조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과 계열 가는 학생들이나 또는 문이과를 가는 데 있어서 결정할 때 보면 이게 이런가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과목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물리를 잘하지만 뭐 화학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긴 하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공부하는 공부량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배경 지식과도 관계가 있다. 또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 역시 배경 지식과 직결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쌓는 힘이 결국 전공 적합성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배경 지식 그 학생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학업 역량에 맞는 보고서의 제목도 뽑아낼 수 있는 것이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 갈지도 역시 배경 지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경우는 예를 들어 나침판의 원고를 이제 쓰는데 쓰려고 하면 매번 주제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매번 쓰는 주제 역시 제가 이제 많이 쓸 때는 그 진학 파트 말고 어떤 시사나 또는 인문학이나 또는 과학과 같은 것도 이제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죠. 자료를 싹 찾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4페이지 또는 8페이지를 작성하는데 거의 제가 본 것들 중에 요것은 필요해라고 해서 모아놓은 것만 100페이지가 넘는 뭐 150페이지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정리하다가 보면 역시 이제 저의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다 보면 처음에 못 봤던 것들이 또 있으니까 또 찾아보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경우 또 찾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엄청난 양을 학습을 한 끝에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배경 지식을 쌓는 거죠. 관련된 배경 지식 뭐 그게 기사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 논문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최종 원고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결국은 그게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제가 논문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논문이란다. 보고서의 제목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보고서의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늘상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거의 힘이 그 제목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배경 지식이네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평소에 쌓아놓는 힘,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학생들이 이제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직업 선택이 없어. 특정한 뭐 전공은 있을지언 전공은 선택 어떻게 했어.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직업은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학생이 자신이 수행 평가를 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수행 평가의 내용을 매우 디테일하게 보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가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기록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수행 평가 전체 내용을 못 봤지만 선생님이 써놨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이 현재 고민하는 것들이 각 과목에서 어떤 파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의대를 간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는 뭐 특정 질병에 대해서 뭐 어떤 뭐죠? 그 어떤 위에 뭐 어쩌고 해서 위암과 관련해서 누구가 아파서 뭐 이러면서 어쨌든 나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도 학생이 고민하는 것은 학생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는 학생이 결국 관심사인 거죠. 그 관심사도 결국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은 결국 그게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그 학업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판별하기가 쉽죠. 아이의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이 얼마나 수준 있게 대응해 가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또 이어서 탐색해 가는지의 여부, 그리고 거기서 그 학생이 했던 태도, 자세, 결과물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교사의 평가, 이것이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진로 역량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번에 이제 6개 대학이 4개에서 3개로 바꾸면서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해놨는데 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직업 역시도 그 배경 지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지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많은 배경 지식을 어디서 쌓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만든 게 제가 이제 나침반 36.5도가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배경 지식, 과학, 기술, 인문, 사회, 시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집어넣는 이유가 그 배경 지식을 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제가 그 입학처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입학팀장들하고 만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점심도 먹게 되고 뭐 이런 이렇게 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뭐 이제 그 상대방이 그 대표님 그 나침반 만들기 정말 힘들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뭐 이것저것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힘든 부분, 주제 선정하는 문제, 또 그것을 쓰는 거에 대한 얘기,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나침반 보면 애들 진짜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입학 팀장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생들이 그 배워야 하고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당연히 뭐 진학에 대한 얘기 어떤 뭐 분석된 자료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과학 동안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한 뭐 책들을 열심히 봤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은 정말로 많이 봤던 아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국어 점수가 안 나와. 국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영어 점수도 안 나와.
이러다 보니까 큰 공백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이 과목을 차츰 더 멀리하게 되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성적은 또 하락이 되죠. 이러면서 이제 잘하는 과목은 수학 하나가 남아 있다든지 뭐 이런 경향을 보이는, 또는 과학만 있는데, 근데 그 과학도 따지고 보면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과학 문제도 또 잘 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수학은 내가 늘상 해왔던 어떤 논리적인 사고나 문제풀이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잘 풀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결국은 과학 쪽에만 읽다 보니까 그 아이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사고력에 살짝 문제가 생겨져 버리게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제가 예전에 국어 역량을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해보고 탐구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해놓는다면 이 과학적인 과학 문제, 그러니까 탐구 과탐의 경우에도 수준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려니까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성적이 또 그때 따라 안 올라오면 그 타이밍을 놓쳐서 다시 공부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타이밍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잘한 거야. 잘한 거니까 결국은 다만 그런 과정까지도 학교에서 잘 알고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면, 근데 보통의 이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알리지 마라. 나는 나만의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못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공부를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와 반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의 공부를 선생님에게 알려라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질 때 이제 소통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기록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노력을 한다면 학생이 노력해서 또 결과까지 낸다면 더 이쁠 것이고, 그리고 그 노력이 못 미쳤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학생들이 흉본다. 예를 들어 야 너만 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살짝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소통을 잘하는 거야. 소통을 잘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거죠. 처음에는 배운 거고 있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거고 그거가 이제 겹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지겠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거고 우수한 거고 또는 그것까지 못 미쳤다면 또 인상적인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더 뛰어났으면 또 인상적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은 대학의 모든 과 1.0등급이 가는 의대부터 9등급이 가는 모든 대학 다 모든 학과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다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다. 걔는 일단 얘는 오케이 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을 해야 뭐 치킨을 팔든 말을 해야 병을 치료를 하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능력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들을 따지고 보면 결국 그거 역시도 배경 지식에서 나오는 힘이 크다.
이빨로만 잘 이게 이빨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뭐 정말로 그런 사람은 예외로 두고 일반적으로는 그 배경 지식의 힘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나는 정말 선생님하고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들이 나를 놀려. 근데 그 애들이 놀리는 그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그게 배경 지식이 없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있는 아이가 그것을 놀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꿈이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비웃는다면 그 비웃는 사람이 웃긴 거지. 내 꿈을 그 누구도 이게 비웃을 권리가 없어.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 작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내가 어떤 배경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지금 성적으로는 터무니없는 대학을 얘기할 때도 그것을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문제, 상상력도 역시 배경 지식에서 오는 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 상상력이 뜰 테니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화성 프로젝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뭐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뭐 한참 전부터 화성 프로젝트가 뭐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뭔가의 그 배경 지식을 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초창기 요즘은 뭐 아무래도 이제 훨씬 줄어들었지만 초창기에 봤을 때 많은 사람들 그죠? 뭐 일부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 사기를 현실로 가고 있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내가 못 따라갔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는 사기꾼일지도 몰라. 근데 이미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말 그죠? 누구야? 그 부산에 예전에 뭐라고 무슨 한 2, 3조 원 해먹고 왜 중국에 날랐던 조달? 이름 까먹었네?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지금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오른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냉정히 따지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상상력 역시 배경 지식에서 왔던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화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뭐 양자에 대해서도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관심을 갖고 뭐 지구 과학이 어떻고 고생대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 힘이 결국 학업 역량이 되는 거고 전공 적합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로 교육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학생이 늘상 각 과목에서 일어난 어떤 특기한 사항들이 있어요. 특기 사항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학생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것을 전공 적합성에 부합한 학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이 전혀 엉뚱한 것을 계속 하는 학생은 없거든요. 결국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뭔가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을 조합해 보면 직업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쳐다보면 아예 기록이 별로 없다면 사실은 뭐 얘기할 게 없죠. 왜냐하면 특징을 설명해 주려 술새가 없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다행히도 많은 학교에서 성적이 낮든 높든 웬만한 기록들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학생에게 너가 갈 길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생의 역량,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역시 좀 전에 얘기처럼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뭔가를 써내고 제출하고 발표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 학생의 능력치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치가 현재는
3등급 또는 4등급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고력 자체가 배경 지식이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어서 사고력이 높아진 아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 엄마 아빠랑 창체 활동을 통해서 얻어졌든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가족 관계에서 얻어졌든 어쨌든 그렇게 고민의 흔적이 있는 아이들이 있죠. 결국 그것이 사고력으로 발전해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배경 지식을 쌓아서 아이가 질문을 해내는 내용조차도 정말 최상위 학생의 질문. 또 그 호기심을 탐구해 갈 때의 방법은 역시 그것은 책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거죠. 그렇게 갈 때 책을 봤는데 역시 그것이 교과서하고 또 연계가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입시엔 같은 거 활용할 때도 입시엔 같은 거를 활용할 때도 거기에 나오는 배경 지식의 내용이 꼭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 전공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다고 해서 넘어가도 그만이고 또는 봤다고 해도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제목이라도 읽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게 다시 또 내가 비록 문과라도 과학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해냈다면 당연히 그것은 경상계열 학생에게는 훨씬 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어문계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다만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쌓이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고 전공 적합성이 더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그 학업 역량, 전공 적 이렇게 더 발전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또 수능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배경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관가하는 나는 뭐 그냥 성적만 올릴게. 성적은 뭘로 올리는데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 가는 것도 역시 배경 지식이에요. 그런데 배경 지식을 쌓는 거죠. 공부도.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당연히 또 다른 배경 지식이 필요해진 거죠.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들 중에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고 다양한 인문학적 배경 지식을 갖고 또는 과학적 배경 지식을 갖고 다양한 과학적 배경 지식 또는 다양한 배경 지식의 그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를 도입해서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뭐 서연고에 보이지 않을까요?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다 정도는 뭐 인서울권, 뭐 숭실대 이런 데까지 다 보이죠. 하지만 그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다 이런 단어까지 써놓는 학생들은 그닥 많지 않죠. 실제로도 또 서연고를 갔다 해도 또 그런 단어를 안 써져 있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왜냐하면 그게 바탕이 돼서 결국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이미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져 있는데 얘가 이래서 높아진 거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할 때 이제 완전하게 이 아이는 합격선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배경 지식을 쌓는 힘은 당장의 성적을 올려줄 뿐만이 아니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올려준다 그랬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올려준다는 것은 학생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현재에 있는 그 진로 교육, 그러니까 그 진로 역량 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꿨다. 이 얘기는 아까 전공 적합성에 포함된 얘기니까 그렇고 진로 교육에 있어서도 결국은 배경식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혹시 뭐 학교 선생님들 중에
뭐 그게 진로 교사들이 되었든 아니면 뭐 선생님 일반 선생님들이 되었든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진로 교육이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로 교육인 만큼 결국은 학생들에게 읽을 거리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그리고 읽을 거리를 재밌게 해석을 하든 뭔가 어쨌건 뭔가 읽을 거리를 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집에서 만약에 아이가 성적이 낮다. 뭐 2학년은 잘 모르겠지만 1학년 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2학년은 좀 부족한가? 너무 늦었나? 어쨌든 뭐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1학기 고등학교에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이 잘 안 오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교과서를 큰 소리로 읽는 것. 읽으면서 읽다가 이제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 한 잔 마시고 그럼 속으로 읽으면서 해가는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루틴이 그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려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공부를 안 해봤던 학생이거나 또는 성적이 매번 4등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네, 3등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네, 이런 경우에는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아까처럼 집중할 수 있는 힘까지 도달하기까지 집중하는 데까지의 그 루틴이 필요해질 때 어쨌든 큰 소리로 읽으면 이 머리가 아파올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오면 이제 그때 이제 속으로 읽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배경 지식이 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뭐 학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학습 방법이 워낙 많으니까 요것도 한 가지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건 그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높여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이 주제 어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배경 지식을 쌓는 것. 그 다음에 설령 엄마 아빠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그것을 자녀와 대화해 보는 것. 대화에서 한 번 던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서로 간에 대화가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좀 더 깊은 대화, 좀 더 그 학생이 뭔가 던졌을 때 그것을 추가 질문하는 것, 엄마가. 또는 엄마나 아빠가 얘기했을 때 자녀가 추가 질문해 가면서 이 사고력을 넓혀가는 거죠. 딸랑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넓혀가. 이게 사고력의 확장인 거예요. 당장은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여갈 때 결국 나의 뇌가, 그러니까 학생의 뇌가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게 이 뇌가 구성이 되잖아요. 나의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의 축적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쌓여가면 그것이 이제 결국 사고력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경 지식을 쌓는 힘, 그리고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결국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또는 뭐 진로 역량을 진로 교육을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고력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힘이 바로 배경 지식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을 그냥 많은 자료를 무작정 보는 것도 한 가지 있죠. 뭐 이것저것. 근데 뭐를 봐야 되는지 막상 보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제 그럴 때 아까 제가 나침반 36.5도를 적극 추천한다.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것이다. 수능 정시를 올리는 힘, 내신 성적을 올리는 힘, 논술을 잘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에 보면 논술 파트도 있는데 논술 파트 보면 나는 논술 안 보니까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의도는 여기다 논술 문제를 넣는 의도는 사고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 분석도 해야 되고 바로 그런 힘 때문에 논술 문제를 넣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성적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또 당연히 논술 문제를 잘 풀어가는 힘 역시 그런 것이고, 학교의 내신 문제도 잘 풀어갈 수 있는 힘도 역시 그런 논술 문제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보면서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보면서 그런 과정에서 쌓이는 것이 결국 학생의 성장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을 쌓고 또 쌓아갈 수 있는 그것을 단기간에, 사실 배경 지식을 단기간에 확 잘 오지는 못해요. 다만 그나마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는 힘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컨텐츠들 중에 뭐 논술책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제가 뭐 분석도 해보고 다 봤지만 나침판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로 추천드리고, 어쨌든 뭐 이거 안 봐도 돼요. 다른 걸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뭐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어찌됐건 뭐 그렇다는 거 아시고, 배경식을 쌓는 것이 학업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습니다.